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포항공대 환경공학부의 조강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전기화학 촉매 또는 이제 광학 촉매를 이용한 수처리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제가 사실 궁극적으로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런 그 전기화학 촉매 또는 광학 촉매를 이용했을 경우에 앞서 이제 황 이사님께서 물 시장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촉매를 이용한 수처리의 기술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물 에너지 넥서스 기술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그 물 시장과 더불어 에너지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현재 실용화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수처리 쪽이 조금 더 이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그 촉매들을 이용한 수처리 기술에 대해서 위주로 말씀드리고 하지만 이제 이런 식의 자리가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 랩에서 하고 있는 전반적인 연구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크게 이제 전기화학 촉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광화학 촉매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쉽게 말씀드리면 전기화학 촉매를 이용한 수처리는 합폐수 쪽에 적용이 좀 더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광화학 촉매는 좀 상대적으로 전기 전도도가 낮은 정수나 물 재이용의 목적으로 좀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저희 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주로 이제 전기화학 촉매를 이용해서 합폐수를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합폐수가 가지고 있는 일부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이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폐수를 전해질로 사용한 전기 분해 공정을 이용해서 수처리와 동시에 에너지를 회수하는 공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수소를 생산한다거나 전기를 직접적으로 연료전지의 개념으로 전기를 직접적으로 생산한다거나 뭐 이런 쪽의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전기화학 촉매나 광 촉매의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아무래도 제가 판단할 때 실용화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되는 촉매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앞서 이제 설명드린 뭐 CDI를 포함한 기존의 환경 기술과 좀 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말씀드리지는 않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그 전기 촉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전기화학 공정을 이용한 수전의 공정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린 수소 생산과 더불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전극을 물에 꽂아서 전기를 가해주면 산소와 수소가 발생되는 공정입니다. 이럴 때 사실 그러니까 산화가 일어나는 양극에서 발생하는 산소 자체는 그렇게 유용한 일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수소 발생을 초점으로 이런 공정들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태양전지와 연결을 할 경우에 변동성이 있는 태양 에너지를 수소 에너지의 형태로 이제 클린한, 그러니까 깨끗한 방법으로 저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전기화학 공정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것은 waste water electrolysis cell, 그러니까 폐수 전해 공정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깨끗한 물 대신에 폐수를 전해질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캐소드, 그러니까 환원이 일어나는 수소가 발생되는 것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산소 대신에 우리가 그 양극의 촉매를 적절하게 만들어 줄 경우에는 우리가 활성산소종, 그러니까 노화를 보통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 이제 활성산소종, 수산화 라디칼이라든지 오존이라든지 과산화수소라든지 이런 산화제 또는 염소 이온이 산화되면서 발생하는 활성 염소종, 이거는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락스의 성분인데요. 이런 그 산화력을 가진 성분들을 그 폐수로부터 직접적으로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산화종들이 폐수 중에 있는 유기물 또는 다양한 오염물질들을 분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 태양전지와 이런 폐수 전해 공정을 연계를 할 경우에 우리가 흔히 전기 산화 공정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그 합폐수를 처리하는 그 고도 산화 공정과 동시에 그 재생 에너지를 수소 에너지의 형태로 그 저장하는, 그러니까 물 수처리와 에너지 회수의 동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관련된 적용 사례들을 간단히 말씀드릴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사실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하면서 이제 진행했던 부분이라 포항공대에서 이제 그 기술권을 갖고 있지는 않는데 이것은 이제 개발도상국 인도나 개발도상국들에서 그 화장실 그러니까 이런 세니테이션 퍼실리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물 공급도 없고 전기 에너지 공급도 없고 그래서 이제 자가적으로 셀프 스탠딩 할 수 있는 화장실 처리 장치를 정기화학적으로 구현한 예입니다. 이것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후원하는 이제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에서 후원을 받아서 진행한 과제고요. 결국에 이제 화장실 폐수를 정기화학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산화제를 발생시켜서 처리를 하고 이것을 다시 이제 플러싱 워터, 그러니까 물을 내리는 목적으로 재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클로즈드 워터 사이클, 그러니까 물이 계속 순환하는 사이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이제 전기화학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는 그러니까 전기화학 반응에는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때 발생하는 수소 에너지는 저장을 했다가 수소 연료전지를 돌린다든지 아니면 그냥 어떤 연소기관을 통해서 태워서 에너지를 회수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셀프 스탠딩한 물 에너지 넥서스 기술로서 이제 개발이 돼서 적용이 되고 있고 혹시 관심 있으시면 그 제목을 유튜브에 치시면은 이제 좀 더 자세한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어떤 뭐 미국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도 포함해서 중국이라든지 인도 현지에 다양한 그 실증 시설들을 운전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5년 이상 운전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은 뭐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화장실 폐수의 색도가 수시간 안에 깨끗이 제거가 되고 있고 그 미생물 병원성 미생물 역시 짧은 시간 안에 깨끗이 소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이제 중국에 있는 그 기업의 기술 이전이 추진이 돼서 이 태양광을 이용한 수처리 공정이 이미 기술 이전이 마친 상태고 역시 중국의 실증 시설이 계속 운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러고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주로 한 일 중에 하나는 기회가 되어서 이제 반도체 제조 공정과 많이 일을 하게 됐는데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폐수 중에 암모니아성 질소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폐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암모니아성 질소는 생물학적으로 처리가 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탄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탈질 과정이라는 공정 때문에요. 그런데 이 폐수 같은 경우에는 총 유기탄소, 그러니까 탄소원이 너무 낮고 암모니아성 질소만 있는 공정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는 처리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동일한 방법을 이용해서 정기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흔히 정수 공정에서 사용되는 브레이크 포인트 클로리네이션이라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락스를 암모니아성 질소가 굉장히 쉽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 포인트 클로리네이션이라는 그 반응을 이용해서 암모니아성 질소를 N2 가스, 그러니까 질소가스, 무해한 질소가스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것을 사실 파일럿 시설 운전을 통해서 지금은 2016년부터 하루 1000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적용된 전기화학 공정 중인 가장 큰 시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운전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연히 저 프로젝트 자체는 저희가 단독적으로 한 건 아니고 여러 기관들이 이제 공동으로 수행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때 이제 예를 들어 그 락스, 그러니까 다양한 산화제를 만들 수 있는 양극 촉매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양극 촉매는 이리듐 옥사이드, 루테늄 옥사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리듐, 루테늄은 사실 잘 아시는 그 물질은 아닐 텐데 그 주기율표에 보시면 백금의 바로 옆에 있는, 그러니까 백금보다 요즘엔 사실 더 비싼 물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능은 좋지만 굉장히 고가인 물질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저희 협력 기업에서 가져온 데이터인데 그 전극을 만드는 그 원가 중에 반 이상을 그 이리듐 그 원료가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리듐, 그러니까 고가인 원료를 최대한 잘 활용하거나 그 고가 원료를 좀 저가 원료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고가의 이리듐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리듐 옥사이드 위에 그 TiO2, 사실 광촉매로 많이 활용되는 물질인데 TiO2를 좀 깔았을 때 그 락스 성분인 그 자유염소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그 중국 기업의 역시 정극의 형태로도 기술 이전을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비슷한 원리로 그 루테늄 옥사이드도 역시 고가인 원료인데, 이 루테늄 옥사이드 위에 역시 TiO2 그 촉매를 추가적으로 코팅을 해서 이것은 사실 그 선박 평형수 처리 쪽에 이제 선도 기업인 이제 테크로스와 협력 하에 진행되고 있는 과제인데요. 선박 평형수라고 하는 것은 대형 선박들이 나라간을 이동을 할 때 그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서 짐들을 하역했을 때는 그쪽 바닷물을 이제 끌어올 수밖에 없는데요.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바닷물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과정에서 이 나라의 바닷물이 다른 나라의 바닷물에 섞이고, 이런 과정에서 생태계가 교란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바닷물들의 미생물들을 소독하는 게 지금 규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닷물을 소독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전기 분해를 통해서, 또 바닷물은 그 NaCl이 많기 때문에 그 NaCl을 산화시켜서 락스 성분을 만들어서 소독을 하는 이런 측면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정교화학 공정 중에 이 선박 평형수 소독 분야가 사실 꽤 큰 비중을 현재는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측면에서는 그 고가인 원료를 대체할 수 있는, 좀 저가 원료로 대체할 수 있는 연구도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것은 그러니까 한 예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이리듐 옥사이드 또는 루테늄 옥사이드, 그 백금 계열의 고가 촉매 대신에 니켈 또는 철, 굉장히 저가인 촉매를 이용해서 대체를 해서 역시 염소, 그 락스 성분의 자유염소를 효과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이 부분이 사실 저희가 그 제시한 그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양극 촉매, 음극 촉매,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어떤 활성 산소종을 만든다든지, 락스 성분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이 셀렉티비티, 선택성을 좀 자유롭게 컨트롤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음극 촉매에서도 수소 발생 또는 음극에서도 산소를 환원시켜 과산화수소를 만든다든지, 질산성 질소를 환원시켜서 N2로 제거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목적의 환경 또는 에너지 목적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또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활성산소중 중에 오존을 발생하는 전극들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고요. 지금까지 사실 오존은 고도산화 소독 또는 고도산화 공정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 코로나 디스차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산소 가스를 고전압으로 방전시켜서 만드는 게 일반적인데, 저희는 그냥 수중에서 물을 산화시켜서 오존을 만들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수중에 있는 질산성 질소를 환원시켜서 N2 가스로 만들 수 있는 전극 기술도 사실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사실 포스코와 협력 통해서 이제 진행했던 과제인데, 포스코에서 나오는 이제 스테인리스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스틸을 표면 처리를 통해서 질산성 질소를 효과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이제 촉매를 개발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도만 전기화학 촉매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 폐수 전해 공정을 이용해서 수처리와 동시에 그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사실 포스코를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요즘에 이제 그린 수소, 기존의 탄소원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전자 공여체로서의 수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을 전기 분해하는 대신에 폐수를 전기 분해해서 수처리와 동시에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넘어야 되는 한계점들이 조금 있다는 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한 측면에서는 지금 제 생각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전기 전도도가 높은 어떤 해수라든지 바닷물이라든지 우리 소변 이런 것들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현기성 소화, 생물학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현기성 소화 공정에서 이제 메탄 가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현기성 소화 공정과 전기 폐수 전해 공정을 연계해서 나오는 수소를 메테인과 수소를 섞어서 혼합 연료로 만들었을 때 이 두 개의 연료를 섞어서 이런 혼합 연료가 사실 유럽에서는 하이드엔이라는 연료로 고부가 가치를 갖는 이제 혼합 연료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접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2050 탄소 자원화 과제와 관련 그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CO2를 그 연료원으로 환원할 수 있는 것 쪽으로도 이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런 동일한 원리로 수처리와 동시에 CO2를 환원해서 어떤 고부가 가치의 연료를 만드는 뭐 이런 쪽의 접근도 미래 기술로서는 연구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시간은 없지만 이 부분 약간 다른 부분인데 이제 이건 연료전지의 개념으로 어떤 그 저희 소변을 소변 중에 있는 유리아라고 하는 유기물을 연료로 활용해서 이거 소변 중에 유기물을 산화해서 제거하는 것과 동시에 직접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어떤 폐수 연료전지의 개념의 연구들도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도 그렇고 사실 그 이후에 김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축전식 탈연 공정에 대해서도 지금 연구가 진행 중이고요. 이 부분 넘어가고 사실 이 부분은 김 박사님께서 좀 더 추후에 이제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과제를 이제 같이 공동으로 수행한 과제이기 때문에 김 박사님께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축전식 탈연 공정 CDI와 약간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다른 공정 중에 하나가 그 전기 투석 일렉트로 다이얼리시스라고 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극과 음극을 놓고 그 사이에 음이온 교환막과 양이온 교환막을 이제 번갈아서 배치를 하는 건데요. 이때 이렇게 그 양극과 음극 사이에 강한 자기장을 걸어주면 양이온은 음극 쪽으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음이온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선택성을 이온 교환막이 좀 더 도와주는 그런 식으로 그 이온성 오염 물질의 분리 제거 또는 고가의 이온성 물질의 회수 또는 농축의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 기술은 저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과제는 그 반도체 폐수 중에 있는 TMAH, 타마라고 부르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이 사실 이온성 물질이기 때문에 그 이온성 물질 이게 이제 반도체 식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물질인데요. 이 물질을 보통 한 20%의 그 용액을 한 2.38% 정도로 희석을 해서 반도체 식각 공정에 사용을 하고 그리고 한 1% 정도의 폐수가 발생이 되는데요. 그 폐수를 다시 저희가 재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분리 농축하는 목적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제 동일한 원리를 타마뿐만 아니라 암모니아성 질소 또는 뭐 다양한 아민성 물질들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암모니아성 질소 같은 경우에 요즘에 이제 화학 비료가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제 금지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비료로서의 암모니아성 질소의 회수 또는 그 수소 캐리어로서의 암모니아성 질소의 회수 뭐 이런 쪽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많이 지연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한 5분 정도, 몇 분 정도 광촉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리 자체는 전기화학 촉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신에 전기 대신에 광을 조사하는 거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기 촉매의 가장 큰 단점은 전기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용액상의 전기 전도도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반면에 광촉매 같은 경우에는 광을 조사하면서 용액 중에 전기 전도도가 상대적으로 낮아도 운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화학적 또는 광전기 화학적인 촉매를 이용해서 그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장점은 낮은 전기 전도도에서 운전이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집에서 쓰는 가습기의 소독 목적. 몇 년 전이지만 이제 가습기 살균제로서 이제 큰 이슈가 있었던 적이 있고요. 그런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정수의 목적으로 광촉매를 활용해서 물을 정화하는 목적. 또 하나는 이제 물 재이용에 있어서
예를 들어 냉각용수를 재이용할 때 폴리아크릴릭 액시드 PAA라는 물질이 재이용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물 재이용에 있어서는 전도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전기화학적인 방법을 적용하기는 좀 어렵고 광전기화학적인 원리를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크게 가정용 물 소독 목적 또는 물 재이용을 위한 유기물 제거 목적 뭐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 첨언드리면 특히 뭐 초순수 같은 초순수를 만들 때 굉장히 저농도인 저분자 유기물, 그러니까 유리아라든지 메탄올이라든지 그런 저분자 유기물은 사실 RO로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거가 되지만 그러니까 제거율이 뭐 50%를 이제 크게 넘지는 않아서 이런 물질들을 저분자 유기물들을 산화 제거하는 목적으로 이런 광촉매들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후반부에 저희가 그러니까 개별적인 면담이 예정돼 있는데 제가 갑작스러운 다른 일정이 생겨가지고 부득이하게 그 부분 참석을 못할 것 같아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 이메일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저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